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민경 설명인데요. 저는 이제 그 자소서하고 직무수행계 그리고 이제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민경은 뭐 이제 작년부터 7급이 도입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공개 채용, 선발 채용에서 에,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경 때문에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삶의 보람, 더불어서 삶의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명한 그 외교부 장관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의 이제 따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일괄 채용으로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험이고요. 이제 벌써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닥치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좀 준비들이 대단히 좀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높아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민경이 작년에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에 됐던 것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성희롱? 예, 성희롱이었죠. 네. 그래서 올해는 연수를 딸리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채하고 민경 출신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아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분리해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합격자들 모시기로 했었고 이제 오시려고 했었는데 너무 지금 빡세요. 공채랑 같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뭐 11시까지 뭐 과제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 날 쉬어야 됐는데 특히 세종시 쪽에 내려가 있고 하는데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자소서 면접 정도 할 때는 한번 모시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되게 지금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 출신과 민경 출신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안면을 익히고 일체감을 좀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수원 들어가면 이제 분임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분임당 8명, 9명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채도 들어가 있고 민경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같은 분임끼리 대단히 친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그 좀 유대감을 이렇게 가지면 특히나 이제 오늘날 현대 행정이 부서 간의 어떤 협조를 굉장히 그 요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건 하나 터졌다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버리고 하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가시면 공무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아예 그냥 뭐가 잘못되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소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가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2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수학여행을 전부 금지시켜버렸잖아요. 수학여행 금지시키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역경제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수학여행 때문에 먹고 사는 데가 무지무지 많은데 세월호 그거 사고 난 그거 문제인 것이지 수학여행 자체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시킨다 이런 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 특정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뭐 분리한다고 뭐 공채 출신들이 그러면 뭐 성희롱 발언 안 하는 친구들이 있겠어요. 참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네. 분리한다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성희롱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역 인재가 또다시 이제 또 이제 언론에 이제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학원은 아닙니다. 문제 유출된 것이.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지역인지 없애겠다는 소리가 나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정들은 여러분이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들어가셔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여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민경에 이제 들어가시면 작년에는 7급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 7급들은 이제 우왕좌왕했었어요. 우왕좌왕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회계사분은 뭐 5급으로 오신 분도 있고 7급으로 오신 분도 있고 회계사분들이 7급으로도 꽤 많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7급 세무직 모집하는데 세무사가 좀 불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회계사들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7급도 좀 많이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작년에 7급을 준비했던 분들은 그, 경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류, 피셋도 피셋이지만 서류에서도 많이, 예, 걸러져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착이 되고 있는 될 것 같고요. 5급은 거의 정착돼 있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보면 일단 이제 피셋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직무성과도 있는 거죠. 네,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게 됩니다. 네. 먼저 이 세 가지의 전형 절차에 대해서, 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당장 닥친 것, 예, 피셋은 일단 이제 뒤에 피셋 담당 교수님들이 따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안내를 할 것 같아서, 주로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자, 피셋은 세 과목을 보지 않습니까? 그쵸? 세 과목을 보게 되고요. 언어 논리, 예,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보는 이유가 고위 공무원한테 꼭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자 있는 데 있습니다. 검증하고자. 그러니까 언어 논리 듣고요.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 통계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통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 정책의 기초 자료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영향평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과 끝 전부 다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상황 판단은 이제 의사결정. 그래서 두 가지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상황 판단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 능력이거든요. 예, 그거를 평가하고자 세 과목을 보는 거고요. 자, 문제는요. 이번에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이제 행실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를 뽑아야 하는데 실제로 150%가 안 되고요. 117%밖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안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지역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예, 미연과락을 해서 그 친구들은 150%를 뽑았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5명 뽑는데 8명 150% 뽑았는데요. 기타 지역들은 다 꽈락에 걸려버립니다. 과목당 40점 못 넘어버리거나 평균 60점을 못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50%를 못 뽑고 117%밖에 못 뽑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인재 그 사고 터져가지고 그 개별 면접을 강화하고자 집단 토의도 없애버리고 개별 면접을 15분씩 추가했거든요. 문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인재가 피셋이 너무 어려운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행시하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따로 보고 문제도 더 적고 25문제인가 밖에 안 되죠. 난이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거 지난제 1회 때 같은 경우는 1회나 2회 때 같은 경우는 이 피셋 성적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60점대 중후반에서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 직렬별로. 과락만 면하면 60점 넘으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쪽 기술직 아닌 행정 쪽에 같은 경우는 뭐 85점이면 센 데가 85점 정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민경 같은 경우는 피셋 커트라인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합격자들 와가지고 만나봐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10배수를 뽑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10배수를 뽑고요. 여기서 3배수를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1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경쟁률이 제일 치열한 건 이거예요. 아마 경쟁률 자체도 이게 제일 치열할 거예요. 10대 3이. 이거가 그 정도로 안 될 거래요. 지원자, 출원자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어쨌든, 자, 10배수를 뽑는데, 저게 다 안 뽑힌 경우가 많습니다.
예, 통과 안 돼가지고 기술직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제 그 필기 합격자 발표 나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방재안전청 뭐 이렇게 들어갔다. 거기에 이제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뭐 만약에 4명을 뽑는다 그러면 40명 뽑아놔야 되잖아요. 안 뽑힙니다. 예, 2명 뽑는다. 20명 돼야 되는데 18명 이렇게 뽑히거나 16명 뽑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명과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피셋이. 예, 과목당 꽈락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 40점 밑으로 나오거나 평균 60점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좀 이익이죠, 붙은 사람은. 네, 그만큼 여기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갈 때. 자, 어쨌든 이 피셋에서 10배수고요. 이제 합격자들한테 들은 얘기, 특히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뭐 이쪽에 있죠. 예, 특히 회계사들이 많이 가는 곳. 예, 이런 곳, 회계사 변호사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회계사. 예, 이쪽 같은 경우는 90점이 넘었습니다. 예, 여기서 혹시 회계사님 계시면, 예,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술직들하고 따지면 뭐 25점 차이 나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15점, 20점 차이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들어갔는데 합격자들이 되게 이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이런 데는 좀 많이 뽑습니다. 서너 명씩 이렇게 뽑아요. 근데 합격자들을 봤더니 90점 밑으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피셋 성적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90점이었는지는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90점에서 여기서 걸러지고 다시 여기서 또 걸러졌으니까 커트라인이 90점은 아닐 겁니다만은 어쨌든 금융위원회나 특히 회계사들이 많이 보는 곳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보는 곳은 피셋 성적이 대단히 높다. 최소한 85점은 맞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이야 뭐 이제 공인회계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각 대학에서 가장 센 대학이 있는 데는 어딥니까? 법대하고 경영학과잖아요. 그죠? 상대를 말이죠. 근데 공인회계사가 과거에는 이제 고시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특히나 자료해석 같은 거는 껌이라는 얘기죠. 회계사한테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중에서 제일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자료해석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회계사한테는 껌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자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이 안 잡아도 됩니다. 80점 정도만 잡으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이제 출원 인원이 많아지고 있고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상향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위원회랄지 기획재정부랄지 등등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보는 시험은 피셋 커트라인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은 높습니다. 아마 전제하는 모든 시험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매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되게 이거 여러분 이 민경이요. 한번 해갖고 이제 바로 붙으면 정말 좋은데 재수 삼수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쳤는데 떨어졌는데 올해 자기 적합직렬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데 찾아가고 하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뭐 쉬었다가 또 나요. 비슷하게. 그러면 또 붙고. 작년에 제가 이제 면접할 때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덜 긴장을 하는데요. 한번 떨어져 봤던 사람들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피셋은 통과했는데 자소서 통과 못했다거나 피셋을 통과했는데 자소서 통과까지는 했는데 면접에 떨어졌다랄지 이런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작년에도 삼수생 붙였거든요. 나이도 있으신 이제 분이신데, 아주머신데,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항상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경력적 합성이 있기 때문에 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 하나 뽑고 다음엔 또 이 사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항상 대비하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셋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담당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해본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이 피셋 공부할 때는 딱 이거 하나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피셋을 갖다가 이제 25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간 안에 푸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문들이 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는 버려야 될 문제도 생긴다는 얘기고요. 예, 그건 뭐 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만큼은 항상 한 문제씩 풀지는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한 기출문제, 뭐 행시문제나 외시문제 같은 경우는 행시피셋 문제는 어떻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습은 어렵게, 실전 좀 쉽게 가져가시는 건 필요하죠. 또 기출문제 봐야 되니까요. 가능하면 10문제나 5문제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핏셋 한 문제당 뭐 이제 2.5분이다 그러면 2.5분 계산해서 25분 동안 항상 시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자신의 질적 관계와 양적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25분 동안 10문제를 만약에 풀었다라고 했을 때, 뭐 시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풀었을 때 10문제를 풀었는데 8문제밖에 못 풀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한 6문제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자, 6문제 풀었을 때 여기서 바로 답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풀어보는 거죠. 좀 더 갖고. 그래서 2문제가 더 풀렸어요. 근데 이 2문제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2문제는요, 양적 관계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습을 통해서 빨리 풀 것인지, 아니면 빨리 푸는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적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질적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직렬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런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버려야 될 문제거나 아니면 외부에 도움 없으면 이제 불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특히 거의가 다 이제 양적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풀이법에 따라서는 질적 관계와의 문제로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이 항상 자기 검증을 해줘야 된다, 자기 위치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해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잘 모르니까요, 시간 정해놓고 푸는 거는 모든 시험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하고는 달라서 이 약간의 지적 순발력을 요구하는 시험들이죠. 이런 시험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원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채용 방법이긴 한데, 창의력이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나옵니까?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작년에 이제 가장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 자소서 및 직무수행계획 직무성과 문제였습니다. 자소서 한 페이지, 직무수행계획 한 페이지, 직무성과는 이제 수 페이지 내지 수십 페이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성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평가자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주관식 시험은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점 방식이잖아요. 자기 PR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직무 성과를 잘 이렇게 평가자한테 잘 보이도록 할 것이냐. 회람을 하거든요. 직무성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소개서, 직무계획, 직무성과, 요거는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 채용부서에다가 회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내게 되면 1명 뽑는다 그러면 10명 걸 받았다면 그 중에 3명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왜? 같이 데리고 일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력적 합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채용 목표는 그거잖아요. 경력 전문가를 채용해서, 또 민간의 어떤 그 피를 제수해라겠다, 이런 의미라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뭐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평가자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이런 차원은 있습니다.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계획과 이제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 인사혁신처로 처음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공고 나온 일정하고 사이버고시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올린 일정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답답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수험생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법률저널 기자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질의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걔들도 혼선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피셋 발표가 나고 나서 3, 4주간의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 작성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작년에 딱 1주였어요. 1주. 1주였습니다. 굉장히 촉급했습니다. 네. 불만이 많았죠. 네. 저도 대단히 촉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은 미리 작성을 해둬야 되는데 미리 작성을 해둬야 되고요. 그런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리 작성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왔던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것은 작년에 이제 그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 몇몇 회계사님들이 이제 7급 세무직 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약간 좀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회계사였기 때문에 피셋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오셨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미리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 1주간에 오게 되면 인원이 밀려서 제가 이제 지도하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안내받아가지고 자소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성과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뒤에 오신 분들, 이거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수행하지 않은 분들이요. 솔직히 학원비만 아깝게 날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소서, 직무수행계획 이쪽은 학원비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아마 가장 저렴한 편일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를 날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 마지막까지 제출할 때 제가 요구하는 그 수준 그렇게 완결을 못 짓고 갔거든요. 저한테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주는 분도 많아요. 왜?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래갖고 부랴부랴 뭐 10분 전에 예, 업로드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주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작년처럼 한 3주 정도의 최소한 3주 정도의 여유를 두어주기를 이제 인사혁신처에 이제 바라긴 한데요. 모르죠. 모르니. 3주도 길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그러니까 1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여기도 페이지 1밖에 안 돼요. 여기는 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짧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짧은 페이지 안에 압축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PR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다 쓰면 이걸 못 쓰는 사람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임팩트 있게 갈 것이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지금 피셋도 여유가 있고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매번 해줘야 될 게 이제 피셋 공부고요. 근데 이 피셋 공부라는 거는 엉덩이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고 또 풀어내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주구장창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거 좀 작성해 주세요. 이거는 작년까지 봤던 사람들이나 그런 양식들 보셔가지고 직무성과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재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좀 해두세요. 해두시면 나중에 제가 포맷을 완전히 바꿔드립니다. 그럼 금방 가죠. 그러면 초안이 있으니까. 제 얘기 듣고 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항상 안 늦어요. 직무성과 미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역순, 최신순으로 이렇게 해서 직무성과를 직무수행계획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회계사시든 변호사시든 뭐 한의사시든 또는 뭐 약사시든 뭐 기타 직업이 있더라도 어느 부서에 지금 갈지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직무수행계획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고 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루자라는 거. 자소서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를 겨냥을 해서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국방부를 예컨대 뭐 변호사다 국방부를 가든 법무부를 가든 뭐 행자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이 맡은 업무 자체는 비슷합니다. 전공과 관련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미리 이것도 작성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정리를 해 두십시오.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처음에는 좀 많이 써두는 게 좋아요. 써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또는 뭐 갑자기 뭐 점심시간에 창밖을 보다가 벚꽃 한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메모를 하세요. 스마트폰에 메모장에도 메모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는 앉아서 쭉 써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소서의 기본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지원 동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지원 동기가 있다면 이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 어필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저는 경험과 즉 경력과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원 동기 왜 지원하는가라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 뭐 이런 뭐 또 더군다나 이제 불법 편법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많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사고 치면 그 부서가 박살이 나는 거고 장관 못 보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총선 대선 이런 데 제야됐고 여당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지원 동기 잡아놓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여기 지원 동기에 맞춰서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성 부분, 뭐 성품, 이 부분 하나 증명해 주고요. 하나는 경력 증명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기본 파트로 3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물론 지원 동기는 인생관념과 가치관도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주고, 이 안에 항목들이 또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픈 것도 죄다.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거, 봉사활동 하고 있는 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면 봉사는 습관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봉사활동 해오고 있다랄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항목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큰 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 두시고요. 작성하기 전에는 바로 작성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문장화 시키지 마시고요. 개조식으로라도 쭉 밑으로 나열해요. 옆으로 연결하지 말고 낱개식으로 단락적으로 쭉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쫙 써내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아이디어가 떠오른 다음에 써내려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이거 지도하게 될 때 이제 임팩트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을 뽑는 이유부터 가야 되죠.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자소서에 했던 것들이 이제 그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현장성과 경험의 제도화예요. 여러분을 뽑고자 하는 현장적인 것, 경험, 이런 경력, 이것들을 이제 이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이걸 제도화, 정책으로 시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성과 경험의 제도화가 여러분을 뽑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사회에 있다 보면, 아까도 제가 뭐 서두에 여러분 공직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방법의 문제는 방법으로 잡는 거예요. 방법의 개선으로 잡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건 제도 처음에 도입한 취지에 몰각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소극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신분 보장을 통한 직업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역효과가 바로 무사한일주의랄지 소극행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 창의성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수혈 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건 현장성과 경험의 제도화 플러스 거기에 창의성이 들어갑니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불수원샷 같은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준비해 두시면 되겠고요. 직무수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부서가 나와주면 직무수행의 목표와 또 직무수행의 정책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직무수행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3배수인데요. 10대 3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10대 7 이상을 유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율을 1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 올리기가.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제가 이제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을 교재로 내진 않았어요. 네. 교재로 내게 되면 이제 저희 반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특히 여러분의 이제 선배들, 미리 붙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자기 적합부서들 왜 전공이 비슷하니까 서로 알고 있잖아요. 예, 알려준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많이 노출됐으니까 교재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만이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이거 공부를 해 가시는 거고요. 이거를 해 두시는 거예요. 설사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여러분의 적합직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뽑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전공이 이게 딱이다 싶은 것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간 경력은 공채하고 달라서 뭐 올해 안 되면 뭐 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또 여러분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상.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올해 좋은 거 나오면 되고 없으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면접은 3대1이죠. 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경쟁률이 센 게 바로 민경입니다. 예, 국정원이 3대1이에요. 국정원은 자소서를 보고요. 이런 건 없고요. 면접이 3대1인데 면접이 걔들은 한 뭐 4번 정도 이상 갑니다. 뭐 국정원 면접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철저한 실험 검증해야 되니까 사상 검증하고. 그래서 그런 그 특수한 국정원 빼고는 여러분들의 면접 경쟁률이 가장 셉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150%가 넘지 않습니다. 1.5대 1, 1을 넘지 않아요. 행시 같은 경우 1.3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대 1밖에. 좀 살떨리죠, 그러니까. 이 면접이 센 이유는 일반 공채들한테 요구됐던 모든 인성과 공직 가치관 뭐 이런 것들 다 검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경력 적합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사실상 동기가 되는 행시나 이제 기시 출신들보다는 걔들은 이제 면접관이 3명 원래 오는 게 오는데 여러분 5명 옵니다. 5명. 그래서 면접은 이제 여러분 면접은 2가지예요. 하나는 PT 개인 발표고요. 하나는 이제 개별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PT가 조금 바뀌었어요. only 여러분한테만 상호 질의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급이랄지 5급 공채랄지 이런 데는 상호 질의응답 파트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PT 하게 될 때 작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상호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PT 문제를 면접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하게 될 때는 처음에 했던 사람은 질문을 많이 못 받고요. 마지막에 했던 사람이 항상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앞에서 배웠거든, 면접관들이.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하고자 하고, 또 5급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가 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항상 뭐죠? 보고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보고받는 자의 위치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질의응답을 작년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갔어요. 먼저 PT 작성을 시켰어요. 이제 뭐 평정표 작성하고 이렇게 PT 작성을 시키는데 이게 30분 동안 시키는 거고요. 30분. 25분으로 줄일 때도 있습니다. 네, 보통 30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자기기술서를 또 작성을 시켰어요. 네, 20분 동안 또 작성을 시킵니다. 이 자기기술서는 개별 면접을 위한 겁니다. 네, 경험기술형 문제, 대안제시형 문제, 상황판단형 문제. 작년에 이제 2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경험기술형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거의 경험기술형 문제를 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3문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기술형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개별 질문 시간에. 그건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경력적 합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기술형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개별 질문 시간에 내게 되니까 그건 뭐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25분, 30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PT 작성은 같이 세 문제를 이제 시키는데요. 시키는 것도 이렇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일배수를 뽑으면 이 사람이 한 세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문제를 갖고, 예컨대 뭐, 그 탈북자 문제랄, 탈북자 교육정책 방안이다. 작년에 나온 문제. 예컨대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낸다면, 갑이 먼저 들어가서 30분 동안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T 발표하러 들어가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3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얘가 들어가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30분 동안 작성하는데 동일하죠. 조건은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면접관들 배워갖고 질문하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상호 질응답이 있기 때문에 갑을 병 공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은 이제 PT 작성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독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얘는 A 문제, 얘는 B 문제, 얘는 C 문제, 문제가 다 다릅니다. 네. 이제는 문제가 달라요. 이것도 이제 복불복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가 다른 걸 보고요.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10에서 20분 동안 저걸 검토할 시간을 줍니다. 네. 20분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걸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분 동안 작성을 하면서 자기가 빨리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먹지를 줘요. 먹지를 이제 작년에는 그랬어요. 하나는 원본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먹지를 대가지고 먹지를 가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원본 뒷면이나 앞면에다가 자기가 이제 가필할 수 있어요. 30분 안에서는. 30분 지나면 가필 금지죠. 미리 작성했다면 거기다 또 발표할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네, 어떻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B와 C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B의 문제와 C의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한 20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PT 작성의 자료는요. 거의 6페이지 정도 됩니다. 4에서 6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거리를 일단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대신 PT 작성 용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어떻게 PT를 작성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냥 문제만 갖고 말을 듣고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말 듣고 질문거리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면접할 때 어느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공략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되는 거고요. 작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까지 PT 면접을 이제 8회씩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을 8회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8회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발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팁을 다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문제도 다 다르고 저 9명이면 9명의 문제가 한 5개가 나갑니다. 2명씩만 갖고 나머지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는데 작년에 이제 일반 면접을 먼저 강의를 먼저 하고 갔어요. 그래서 6회만 이렇게 줄여놨더니 합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8분 정도, 7, 8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발표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또 7, 8분 하게 되는 거고요. 상호. 그 다음에 면접관이 한 5분 추가 질문하는데 이거는 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면접관이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 PT는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3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분씩 진행됩니다. 20분씩.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7, 8분 발표하고 뭐 추가 질의응답하고 면접관까지 이렇게 가서 이게 지금 2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분간 각각 20분씩 할당됩니다. 이래놓고 나서 이제 개별 면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 들어가서 PT 끝나면 바로 개별 면접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개별 면접은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40분 동안 진행되는데 자기 기술서에 미리 써놨던 경험 기술형 문제랄지 또는 뭐 작년에 경험 기술형 안 나왔어요. 대안 제시형이나 상황 판단형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아예 그거 질문 없이 그냥 인성 및 공직가치관 쪽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40분 동안 여러분이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이 이 지원부서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부터 이 부분은 대단히 강화될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성희롱 발언 나오고 나서 올해 이제 작년에도 좀 강화됐지만 올해는 특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성 및 공직가치관 부분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소서가 지원부서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분 지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은 자소서 및 직무수행계획 제2차 전형 합격자 발표가 나고 준비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피셋 준비. 어차피 1차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셋을 한번 되면 여러분이 뭐가 좋냐면 이 피셋은 지적 순발력 이런 문제라서 한번 되는 사람은 거의 됩니다. 지금 여러분 5급 공채들도 보면 이 2차가 어려워 7, 8배수를 뽑기 때문에 이 2차가 어렵습니다. 2차는 또 과목도 많고 주관식이라서 그렇지만 2차 떨어진 친구들이 그 다음에 거의 또 피셋 1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셋을 여러분이 제대로 딱 해놓게 되면 올해 설사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또 볼 수 있고 왜? 여러분 직업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합한 부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셋은 기본 토대다. 이거 제대로 잡아놓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합격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잡아놓으면 피셋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피셋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자소서에 대한 팁들 미리 한번 쭉 생각을 해주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생각날 때 하루에 한 문장 정도만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문장화 시켜서 한번 초안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직무 성과도 미리 좀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초안을. 그래 놓고 나서 피셋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얼토당토하게 본 건 아니다라고 싶으면 사실 자소서 이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저한테 오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1차 발표 나고 나서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 작성하게 되면 대단히 많이 늦다. 뭐 양이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양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에 쫓기게 되면 질적으로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피셋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나는 붙었다 생각하시고 작성해달라. 설사 이거 올해 안 돼도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의 작성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합격자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했는데 합격자들을 모시지 못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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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시계. 그렇죠. 가능하면 적합한 곳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붙으신 분이 도시 디자인 한다랄지 이런 분들이 좀 붙죠.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PT 같은 것도 좀 잘하세요. 왜냐면 그쪽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PT 작성도 좀 잘하신 편이고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보면 항상 면접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반에 한 명 뽑는데 저희 반에 막 저희의 2명, 3명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늦게 온 사람은 아우팅 시키고 이제 일찍 와서 누가 먼저 온지 모르는 분들은 저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올해 내가 나의 전공과 나의 경력에 가장 적합한 부서가 없다라고 하면 유사한데 한번 찔러보는 거죠. 한 번의 실전은 100번의 연습입니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가장 적합한 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한번 준비하시고 내년에 보면 또 진짜 적합한 데 나와요. 왜냐하면 이 민간 경력의 각 분야가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 부서가 나오게 되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그러니까 왜 삼수생이 많냐면 이쪽에 한번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뽑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걸러서 이렇게 다시 뽑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이 전공자를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밀접한 꼭 이거다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이 유사 직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질문. 네. 면접에서. 네. 네. 아, 네.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서 뽑고자 하는 거는 공채를 뽑아서, 공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써먹겠다라는 거지만, 여러분은 당장에 갖춰진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요. 이제도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저는 5급이 아니라 4.5급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은 순환보직을 바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방 안 내려가거든요. 네, 여러분 바로 현장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연수받고 있는 동안에도 가서 근무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바로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 직무성과까지 통과됐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 직무성과까지 통과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경력 적합성이 인정되었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직이었는데 행정으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전에서는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됐었다면, 본인의 적합직 쪽으로 갔었다면 본인은 무조건 합격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의 적합성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원 부서별로.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 뭐 국토교통부 무슨 업무 있잖아요. 도시계획 업무 해갖고 이제 그 적합 업무가 쭉 나와요. 그 해야 될 업무가 나오고, 뭐 거기에 이제 2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다 그러면 20명까지를 뽑는 거죠. 근데 꽈락이 있게 되면 20명이 되게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부서가 뭐 한두 개입니까? 네. 또 질문이요. 네, 민경은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중에서 최상위 공무원이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이 민경 때문에 자부심과 삶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 미리 준비하시면 민경 많이 합격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이제 면접 합격률을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도 복잡해서. 근데 재작년에는 우리 면접조 9명에서 10명에서 8명, 9명에서 7명 이런 식으로 많이 합격을 했었고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10대 7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점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저만의 노하우도 많이 사라지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설사 올해 적합직 부서가 없다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피셋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된 능력은 감소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 있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